일단 1분 요약 들어갑니다. 전일 비트코인이 관세 발표 직전에는 미국 언론에서 실제 관세가 한 10% 수준 정도에 머물 거다라는 그런 카더라 뉴스가 있어가지고 88K까지 막 상승을 하다가 실제 발표가 되니 너무 높았죠. 높은 관세율이 발표되면서 82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한국은 25% 관세를 때려 맞았네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면 그렇죠. 트럼프 정부의 고의적인 경기 침체 유도설의 신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에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이 사이클이 오가면서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관세가 기업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 주식시장과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이 지금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뉴스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모습 많이 보셨죠? 정말 너무 얄밉기도 하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특정 국가를 최악의 범죄국으로 지목했는데 우리나라도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한국 25%입니다. FTA 우리 있는 거 맞냐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거 뉴스를 이제 막 들으면서 떨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뉴스를 오늘 많이 보셨을 테니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랑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25%야? 아니면 기본 10%에 25% 더해서 35%야? 헷갈리는 관세율이 있는데요. 총 관세율은 25%가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을 해 주었고요. 많이들 헷갈려 해가지고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35인가 했는데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 15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자동차는 25% 이미 확정이 돼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25%네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이런 거는 기존에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랑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1930년대에 미국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스무드 헐리 법이라는 그 액트가 있었는데 이 액트 이후로 가장 최악이 이때도 20%를 부과했다고 해요. 20%. 그래도 이때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요 25%니까 더 높은 나라들도 정말 100년 전 그 최악의 역사보다 더 최악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정말 좀 오늘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무슨 큰 그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으셨죠. 근데 뉴욕 증시는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85,000달러도 회복을 하긴 했었어요. 한번 지금 다시 좀 떨어졌지만요. 하락 출발한 가운데 85,000달러 중반을 회복해 주목받고 있다. 디커플링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죠. 증시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이 돌면 지금 올라갈 준비 다 돼 있다. 이런 상승 관점 뉴스 많이 드렸었는데 제발 디커플링 돼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암호화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태를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주가지수 선물은 급락했지만 이거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 기회다 오히려 지금이. 그래서 이번 발표는 위험 자산에서 물러날 이유라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같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이 기회를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무브도 좀 궁금하죠. 다음 주에 자동차 관세 대책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 리더가 공백인 상태라고 봐도 되잖아요. 트럼프는 대통령급은 와야지 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대통령의 자리가 공백이 있어서 이걸 다 그대로 얻어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그래도 일하고 있네요. 25%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대체를 막바지 손질 중이라고 합니다. 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북미 직접 수출과 완성차 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길이 모두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네, 보복 관세는 없을 것. 보복 관세가 있다라고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게 발표한 게 제일 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복 관세 우리가 발표하면 더 세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받죠 지금. 오늘 있었던 암호화폐 근데 큰 소식 또 전해드릴게요. 저스틴 선이 FDUSD 발행사가 파산했다라는 트윗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FDUSD, USD가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이렇게 딱 패깅, 연동이 돼 있는 건데 일시적으로 디패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핫한 이슈였어요. 저스틴 선이 FDT가 사실상 파산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패깅이 일시적으로 이탈했어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퍼스트 디지털 트러스트는 그래서 FDT예요. FDUSD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야 라면서 사용자들 너네 조심해 즉시 자산을 보호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홍콩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규제기관 개입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사태는 저희가 딥다이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관점을 다룬 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코스카 관점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여지를 남기기는 했어요. 지금 관세가 다 딱 결정된 것처럼 이제 발표는 했지만 이거를 카드로 이용하는 모습이잖아요. 계속 트럼프는. 그래서 4월 9일 이전에 협상해라. 아직 협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어떡하니? 대통령이 가서 딱 해야 되는데. 아무튼 4월 9일 이전에 협상하라. 지금부터는 상대국의 그게 보복 협상 여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4월 9일 전까지는 아직은 또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주요 교역국들의 선택이다. 4월 9일 이전까지 중국, EU, 캐나다 등 주요국이 만약에 보복 관세로 맞서면 그러면 또다시 전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매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일 남았습니다. 다시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 아직은 해도 해소가 안 된 느낌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협상할 수 있고 또 중국은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관점이 있느냐? 관세는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 네,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침체. 2차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암울한 뉴스네요. 이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관세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관세는 곧 세금인데 수입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고 세계 생산효율을 떨어뜨리며 미국만 좋죠. 글로벌 차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그 경제 자체가 풍전등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그림을 자꾸 보고 싶어 했는데 기존 경제 질서에 급격하고 비전통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미국은 적자가 일어나고 세계의 어떤 무역 흐름 이런 데에서 미국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
높은 생산성, 매력적인 정치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 생산성, 정치 이런 걸 다 잘하는 나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가 한 얘기는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월스트리트 여기에 또 밝혔는데 보복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Don't panic. 너무 공포에 떨지 말아라. 그리고 don't retaliate. 절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트럼프한테 대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당신들이 보복만 하지 않으면 이게 하이다. 보복을 안 하면.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보복하면 이것보다 더 높이 때린다. 낮춰주지 않는다. 차라리 협상을 해라 이거예요. 더 좋은 거를 가져오고 이게 상호 관세니까 너네도 관세를 팍 낮춰라. 그러면 협상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패닉해가지고 보복하잖아? 그럼 우린 더 때릴 거야. 이걸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복하면 진짜 전쟁 일어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딱 경고를 한 걸 보면 진짜 트럼프한테 모두가 다 깨갱해야 되는 트황의 시대네요.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있습니다. 어제 큰 게 지나가가지고 조금 짜잘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오늘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실업률 발표 있네요.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있고 임금급여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파월의 입에서 이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또 궁금한데요. 토요일날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코스카에서는 쉽게 뉴스들을 풀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관련 에피소드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주시면 재밌는 뉴스로 잘 편집해서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힘든 하루 투자 오늘 힘내서 하셔야 할 텐데 힘내시고요. 내일자 뉴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로렌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화이팅!